예, 제가 분석을 한 시기는 수교가 1992년 12월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92년부터 이제 한겨레 20일에 그 한국군 민간인학살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이제 99년 5월에 최초로 보도가 됐는데요. 그 시기 전까지를 분석 시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검색을 해봤던 곳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다행히 거기가 99년 이전까지는 그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스러웠고, 그리고 주요 키워드로 수교, 과거사, 따이안, 우리 한국군을 따이안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트 따이안, 포로, 국군 포로 등 이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주로 수교 전후 시기와 관련해서 이게 수교가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수교가 이루어지고 그 전후 시기에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 좀 살펴보는 기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수교와 과거사를 연결하는 기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교와 과거사와 관련된 보도, 그거를 성찰을 제기하는 보도도 있었고, 좀 다른 성격의 보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교라는 것이 양국 간의 어떤 공식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국가 정상간이 오고 갈 때마다 이 과거사 문제가 항상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런 지점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과거사와 관련해서 어떤 보도의 흐름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전장과 시장의 이미지, 어떤 경제적 이미지로 베트남이 어떤 변환되는 그런 느낌의 보도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겨레 98년도 한겨레 기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이 베트남과 수교를 맺은 게 92년 12월 22일인데 사실 이것은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또 소련이 붕괴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도 공산국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경제 교류를 하는 국방 정책을 펼치는 시기하고 맞물립니다. 베트남도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이제 수교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요구나 세계적인 정세의 요구도 있었지만, 베트남도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궁핍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어떤 개선하기 위해서 86년도에 도이머이라는 그 개념을 도입해서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목적 아래 총력을 기울이는 어떤 시기와 맞물려서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 수교라는 게 수교 이전에는 그런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가 없었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민간에서 추진한 교류, 스포츠 교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보도를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들은 수교가 이루어지기 그 전해의 기사들인데, 이미 수교로 가기까지의 양국의 어떤 그런 수교에 대해서 바라는 어떤 분위기를 담은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한국과 수교를 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베트남이 한국의 수교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베트남 사람들이 수교를 희망한다. 이런 방식의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교 전에 보면. 근데 이제 이 수교를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맺는 데 있어서 미국은 사실 한국이 베트남과 수교를 맺는 데 대해서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기사를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3년 후에 95년도에 미국과 베트남과 수교를 맺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수교의 협상 테이블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전쟁포로, 그리고 실종자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거론하고 그런 것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수교의 과정 속에서 과거사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한국이 베트남과 수교를 맺는 데 대해서 조금은 좀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지점은, 우리도 사실은 그 베트남과 수교를 할 때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하는 어떤 그런 장을 마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이제 이 보도를 보면서 생겼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을 좀 살펴보면,
오히려 자주 외교를 해야 된다. 어떤 미국의 이런 간섭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발표 기사가 또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배 수교와 관련돼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모니터를 시작할 때 과거사와 관련된 보도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과거사를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의 어떤 월남 파병에 대해서 뭐 새로운 협력지로 가기 위한 청산의 과제가 남아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올린 그 뭐 한겨레, 조선, 동아, 경향의 보도 외에도 더 많은 보도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올라온 보도 중에 한 2가지 정도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그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가 그 양국 간의 베트남 전쟁이라는 악연 때문에 여느 다른 나라와의 수교하고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과거사 청산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이제 여기서 제기되는 과거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실종 뭐 포로, 국군 포로, 그리고 라이다이아 문제,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기에 이제 수교 이후에 그 리영희 선생님께서 그 한배 수교와 관련해서 이제 베트남 인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어떤 그 논단에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 여기 내용에도 어쨌든 우리가 월남에 파병을 함으로써 생겨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이득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지점이 아니겠는가, 수교와 같이 맞물려서 이런 지점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칼럼을 기고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수교라는 게 양쪽의 교류가 그 전부터 전면적으로 차단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수교라는 건 정말 공식적인 어떤 그 외교적인 정치적인 어떤 관계 맺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94년도에 한승주 외무장관이 베트남을 방문을 해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어떤 과거사에 대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저는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은 그 이전에도 이제 그런 발언이 있었고, 그 시기에도 한국 언론이 그 외무장관의 발언과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베트남의 그 두모의 서기장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과거사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왜 써놨냐면 이분이 했다라는 내용으로 인용을 한 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의 서기장을 하시는 분이 이런 발언을 과연 했을까라는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베트남이 전혀 한국과 베트남의 과거사를 개의치 않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요거는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어서 하여튼 제가 적어놔 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선 이제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호치민 묘소를 참배하고 과거사 관련된 유감 표명을 하면서 또 당시에 언론 보도가 많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94년도에 한승주 외무장관이 베트남에 가서 유감 표명한 내용이 바로 이 기사인데요. 잘못된 전쟁 개입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런 제목으로 한겨레가 보도를 합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한번 보면 이분이 베트남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과거의 상처가 있으나 이를 치유 극복하려는 상호 노력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베트남 참전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유감을 나타냈다. 이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과거사 관련 발언도 많이 주요 언론에서 다뤘는데요. 이 발언과 관련된 기사도 내용을 살펴보면 실은 이 과거사의 내용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 속에 주로 들어가 있는 과거사의 내용은 라이다이안이라든가 전쟁포로라든가 뭐 전쟁이 일어난 지역의 어떤 그 위로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배 수교가 이루어진 시점에 베트남의 보트피플 난민과 관련된 보도도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수교가 12월에 이루어졌는데 그 직후에 부산의 월남 난민 보호소 표정이라고 하면서 이제 동아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통일된 베트남을 탈출해서 망명을 하거나 이제 한국
보트피플이 돼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수교가 되면 혹시 이분들이 송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걱정과 염려가 많았다. 이런 취지의 보도였고, 이분들은 이후에 93년도에 150명 남은 인원들 전체가 뉴질랜드로 가시면서 부산 난민보호소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 93년도에 해서 이것도 수교와 관련해서 베트남 난민과 관련된 보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도 처음 봤는데 93년도에 그 서울대 정경수 교수가 주장을 한 내용이 뭐냐면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한국군 숫자가 7명이라는 거는 사실과 다르다. 본인이 베트남 하노이 현지 답사를 가서 베트남 정부의 월남전 전투 상보를 확인을 해봤더니 국군 포로의 숫자가 상당수에 이른다. 그래서 900명 정도가 국군 포로가 베트남에 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이 논란으로. 근데 이후에 94년, 95년까지 이 관련된 보도가 있는데 이후에는 이것과 관련된 이 후속 보도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기가 이후에 어떻게 종식된 건지 어떤 내용으로 혹시 제가 모니터를 하다가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후에 좀 더 찾아봐야 되는 과제로 좀 남아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92년에 수교가 이루어졌지만 이미 90년에 항배 그 베트남과의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그게 월간 말이 90년도 7월 달에 미국의 이제 퀘이커 교도의 존슨 부부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 그 역사적 진실이라는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저는 당시에 얼마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사실 잘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근데 봤더니 이 그 보도에 대해서 항의하는 참전군인들의 항의 집회, 농성, 그다음에 어떤 폭력적 시위 이런 것들을 담은 보도가 많이 생산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뭐 언론협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 성명을 내기도 했던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그런 내용들이 보도로 확인이 됐고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군복 입고 나와서 농성하거나 뭐 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실립니다. 이때도 이런 보도로 그냥 한번 그 해프닝처럼 보도가 되고 그냥 사그러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편지는 처음 공개하는 걸 거예요. 저희 재단에 당시에 말지에 계셨던 그 선생님께서 혼자 개인이 간직하고 있던 거를 저희 재단에 기증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말지의 애독자인 참전군인 분이 보낸 편지입니다. 한 넉 장 정도의 편지인데 그분이 개인 이름으로 보낸 건 아니고 경인 지역의 참전 전우라는 이름으로 전우 여러 명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이전에 앞에 내용은 사실 월남전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어려움, 한국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정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참전군인들 안에도 생각과 사상이 다 다르다. 그리고 일부의 어떤 돌출적인 그런 행동 자체를 매스컴이 전체 회원들을 매도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 항의 편지를 쓴다.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걸 보면서 사실 이런 사회적인 내용들이 한배 과거사 문제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존재하고 한국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좀 심층적으로 다루거나 조명하는 그런 기사를 발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수교와 그 참전군인들의 어떤 기억투쟁도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다 일어나요. 그 92년도에 경부선을 막고 참전군인들이 시위를 하면서 고역대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사실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됩니다. 여러 곳에서. 그리고 실은 참전군인의 기억투쟁도 한국 사회가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 더 활발해져요. 사실 이제 수교 시기는 노태우 정부 시기거든요. 노태우 대통령도 아시겠지만 월남전 참전군인입니다. 군인이고 사실 김영삼 정부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이 참전군인들의 어떤 조직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발해지는 것 같은데
그 90년에 뭐 이제 그 참전하신 분들이 월남 참전 기념탑 건립 결의대회를 하고 이후에 2년 후에 참전 기념탑 건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거친 후에 직후 옥천에 기념비를 세우는 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월남 참전 기념비가 굉장히 많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참전군인들이 그 훈련을 받았던 그 오음리라는 곳에 월남 참전 용사 만남의 집도 2008년도에 조성이 되고, 실은 참전군인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 시작한 것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좀 한참 후인 2002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참전군인 단체도 2012년부터 공법단체로 인정이 되어서 지금에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시간이 없다고, 제가 아까 시간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또 저도 늦어지네요. 안 넘어갔는데? 네, 라이따이아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으로 한배 과거사 문제로 수교 이후에 제일 많이 보도되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보도가 천편일률적으로 하나같이 다 가십성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를 찾아서 목이 맨 라이따이안들이 뭐 한국어를 배우려고 뭐 열심히 뭐를 한다든가 뭐 결혼을 시켜야 된다든가 뭐 아마 이런 방식들의 보도가 사실 상당히 눈살을 좀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양국의 훈훈한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가 많은데 이게 사실 시장 중심 보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교의 테이블에서도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고 수교 이후에도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전혀 성찰 없이 전장이라는 것이 시장으로 변환돼서 한국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경향신문에서 이런 베트남 전장서 시장으로 떠오른다 이 제목이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고 좀 가슴 아팠던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 인용했지만 대부분의 보도가 다 그렇습니다. 수교 이후의 보도들은. 제가 종합의견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92년에 이루어진 한미의 수교가 전반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에 얽힌 한국과 베트남 과거사 문제를 돌아본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기에도. 정작 그 수교 협상 테이블에 양국의 과거사가 주요 의제로 올랐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들은 대부분 수교와 더불어서 과거사 문제를 돌아보는 기사를 내놓았지만 주로 그때 관심 가졌던 주제는 국군 포로나 라이따이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 수교와 더불어서 이제 공식적인 외교적 행보가 이뤄질 때마다 과거사 문제가 항상 지면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수교로부터 2년 전인 90년에 말에서 민간인 학살 보도와 참전군인 항해 농성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언론에 실렸지만 민주화 이후에 참전군인의 목소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도 한국의 언론들은 베트남 전쟁의 어두운 유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접근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말지 보도로부터 불과 2년 후에 수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 양국의 과거사 문제가 이런 점까지 폭넓게 조망되지 못했는가, 그거는 좀 의아하기도 하고 아쉬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민주화 이후에 이루어진 참전군인의 기억투쟁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그간의 과정을 보상받고 또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보상이나 명예에 집중해 온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런 어떤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99년 한겨레 21의 한국군 민간인 학살 보도 이후에 베트남 전쟁 과거사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것 같아요. 물론 한겨레 보도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요인이겠지만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 수교 직후에는 오히려 국군 포로나 라이따이아 문제가 과거사 문제로 주목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베트남 전쟁 과거사 문제에 접근하는 언론의 이런 쏠림 현상, 오히려 지금은 국군 포로 라이따이아 문제 거의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민간인 학살 문제가 저희가 활동하기 때문에도 더욱더 전면에 부각되는 과거사이기 때문에 좀 언론이 좀 더 깊이 있게 이 문제를 살펴보고 조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장이 안 넘어가는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수교 전후부터 99년의 이 폭로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캠페인이 한국과 베트남의 어떤 꾸준한 교류, 그리고 수교로 인한 공식 외교 속의 과거사에 대한 조명, 그리고 사회민주화와 참전군인의 기억투쟁이라는 복잡한 지형 속에서 그 흐름을 타고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적인 성찰의 기회로 만들어 나간 것은 그것을 보도했던 한겨레의 지속적인 후속 보도와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수교 이후의 보도를 모니터하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양국 간의 과거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국 모두 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양국 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협력이나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는 있으나 경제 교류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비치기도 합니다. 또 과거 적으로 만났던 양 국가 간 관계가 역사적 성찰 없이 경제 교류를 맺으며 전장에서 시장으로라는 실리적 입장만이 난무한 현실이 좀 안타깝고요. 과거사에 대한 어떤 성찰적 접근 없이 수교 이후에 그저 시장으로서의 베트남 그런 접근 방식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사실 내년이 2022년이 수교 30년이 되는 해거든요. 아마도 수교 30주년 기획기사가 내년에 또 많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 한국과 베트남의 이런 과거사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한국 언론이 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관심 있는 접근, 그런 심층적인 보도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이어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 또 공론장으로서 어떤 역할도 좀 기대를 해보며 모니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